안녕하십니까. 간으로 전이된 대장암 4기 재팔TV 김재팔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인터벌을 뒀는데 한국에서 우리 누이가 놀러 오시는 바람에 같이 조금 어울리고 하느라고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찍으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쉽지 않네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저한테 질문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저 역시 거의 매일 하고 있는 어싱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싱, 외국에서는 그라운딩, 또 한자로 얘기하면 접지, 여러 말이 있는데 맨발 운동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 환우분이든 아니든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되니까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꼭 시청해 주십시오. 렛츠고! 여러분, 이번 영상서부터 제가 아주 작은 운동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공감하고 동감하자인데요.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공감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를 하는 것을 보통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죠. 동감은 약간 같은 처지는 아니지만 그 상대방하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처지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를 이제 동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기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영상 첫 번째 제가 고정 댓글을 제가 달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여러분들이 이름, 실명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름,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지금 앓고 계신 암의 이름,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대장암 4기잖아요. 대장암 4기, 그 다음에 간단하게 원하는 기도 제목, 예를 들어서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항암 지금 2차 중인데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댓글 밑에다가 달아주시면 그거를 보고 저도 기도를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 다른 분들도 그 글을 보고 같이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을 제가 왜 하게 됐냐면 제가 기도해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보통 한 30분 정도 이상 제가 명상을 하거든요. 명상하는 중간에 꼭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기도라고 그래서 기독교냐 불교냐 천주교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저는 교회 잘 안 나가거든요. 요즘에 너무 죄송한데 교회를 잘 안 나갑니다. 근데 뭐 누가 종교를 물으면 기독교라고 하지만 교회는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친구가 너무 아파요.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 아파요. 가족분이 너무 아픈데 저는 무교고 그분은 기독교라고 해서 마음속으로 기도 안 하지 않잖아요. 내가 너무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절에 다닌다고 그래서 난 교회 다니니까 그 친구로 해서 기도 안 하지 않잖아요. 좋은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주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종교적인 거는 절대로 개입시키지 마시고 제 선한 마음을 알아주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서로 그냥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통 많이 기도해 드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암 환우분들 계시니까 그분들 기도해 드리고 뭐 일산에 있는 황 부장님이라든지 기타리스트 우리 박이랑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중근님 사실 잘 몰라요. 저 뵌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 드리는 거예요. 제 글을 보고 호주에 살고 계시는 뭐 신기동님, 지금 뭐 병원에 계시지만 너무 힘들지만 꿋꿋하게 잘 이겨내고 계시는 정철식님, 그 다음에 조숙희님, 그 다음에 이름은 모르겠지만 제이님, 그 다음에 최진영님 수술 잘 마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박현영님, 아버님께서 지금 암 판정 받고 되게 힘든 상황에 있으신데 제가 기억하는 것 내에서는 지금 저도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기도를 드리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꼭 나타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좋은 마음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그 밑에다가 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누군지 몰라도 어디에 사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또 암 환우분들이 다른 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 그분들도 좋은 세포가 막 생겨나거든요. 긍정적인 세포가 생겨나고 그게 면역세포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 좋은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공감해주고 동감해주자. 그래서 공동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이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10분이 됐든 5분이 됐든 저는 사실 상관없어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댓글 달아주시면 저는 그 영상을 끝나고 다음 영상 올리기 전까지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드릴 뿐입니다.
하고 싶은 분들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나고 다음 영상을 올릴 때 또 이 광고를 또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그 광고대로 그 밑에다가 고정 댓글 밑에다가 계속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 열심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얼스윙을 알기 전에 활성산소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게 좋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흐지부지 하다가 말게 돼요. 아, 이게 정말 좋구나.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좋은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 전문 용어가 좀 많이 나온다고 헷갈리지 마시고 제가 웬만하면 전문 용어를 다 빼고 좀 쉬운 방법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활성산소라는 게 있다. 그것도 우리 몸에 필요한 거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평상시에 숨을 쉴 때도 3%에서 5% 정도는 기본적으로 원래 생기는 거다. 이게 하는 일은 우리 몸에 상처가 나거나 외부로 또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그걸 가서 먼저 죽이는 좋은 역할도 하는 거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80%에서 90% 이상이 이 활성산소가 질병의 원인이다라고 많은 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활성산소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산소잖아요. 이 활성산소 할 때 그 산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를 쉽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마이너스를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이렇게 쪼개 놓으면 갈변한다든지 쇠가 녹슨다든지 하는 것도 산소가 그곳에 있는 마이너스를 자꾸 가져가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이 만약에 사과다, 우리 몸이 만약에 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녹슬거나 우리 몸이 사과처럼 갈변해서 썩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내 몸 안에서.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양날의 칼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처치해주는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것이 계속 쌓이면 우리 몸에서 질병을 만들어주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활성산소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이 활성산소와 얼스윙의 관계는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면 자유전자라고 하는 마이너스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마이너스를 그냥 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100개가 있고 마이너스가 50개밖에 없으면 50개를 어디서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갖고 오느냐? 땅에서 갖고 온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그래서 제가 참 이런 것도 샀어 내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 칠판도 샀어요. 칠판도. 보세요. 이게 이 자유전자라고는 그 마이너스 음전하는 어떻게 생겨나냐면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빛이 들어오면 그게 에너지잖아요. 에너지인데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이게 우리 지구에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전리층을 통과를 할 때 이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번개가 떨어지는 거죠. 구르릉 쾅쾅 하면서 번개가 번쩍 치잖아요. 그게 이 밸런스가 안 맞았을 때 과부하가 일어났을 때 생기는 현상이 바로 이 번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지금 마이너스 전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땅 전체가 그냥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만약에 플러스가 100개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50개가 없다. 그래서 나머지 50개를 정상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정상세포로부터 자꾸 뺏기니까 다른 질병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밟음으로 해서 나머지 50을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몸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밸런스가 맞아야지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포는 50개의 마이너스와 50개의 플러스가 있다.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활성산소라는 놈이 들어와서 정상세포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 50개를 뺏어가 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이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아이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종이 되고 염증이 되고 이것이 커서 종양이 되고 암이 되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효과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땅을 밟으면 마이너스 전자를 우리 몸으로 그냥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실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신발을 신으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고무 밑창이 있잖아요.
그러면 접지가 안 되죠. 이 마이너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고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이 중간에 있으면 저희가 마이너스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하시면 안 되고 보도블럭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데서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산속에 있는 돌은 접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으로 만들어낸 딱딱한 물체들이나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들, 우리가 뭐 나무 껍데기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뭐 돌 이런 거는 전기가 안 통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차지하고 나서라도 맨발로 반드시 밟으셔야 된다. 그런데 맨발로 밟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바다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밟고 다니는 거를 슈퍼스윙, 제일 좋은 거라고 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다에는 또 여러 가지 미생물이 살다 보니까 바닷물에 젖은 모래흙, 이거 모래 이거를 밟는 거를 또 두 번째로 되게 좋게 칩니다. 그리고 황토길 걷는 거 되게 좋고요. 숲길 걷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나무가 많고 공기가 맑으면 우리 몸이 벌써 컨디션이 달라져요. 스트레스가 많이 감소가 되고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맨발로 땅을 밟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과 우리 발이 붙어야 된다고 그래서 접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자로 접지라고. 이거 같은 얘기예요. 얼싱은 이 지구를 밟는다, 지구와 접촉한다라는 뜻에서 얼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무조건 맨발로 밟아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큰 뭐 다라이 같은 데다가 흙을 많이 담아놓고 거길 밟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라이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안 통할 수 있잖아요. 접지가 안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조금 안 된다. 그런데 건물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가 접지가 잘 돼 있는 곳인데 만약에 거기 흙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잘 될 수도 있죠. 정원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그럼 발만 되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맨손도 됩니다. 우리 등도 되고 피부도 되고 다 돼요.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신발을 신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얼싱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흙을 손으로 계속 만지시잖아요. 식물도 만지고 흙도 만지고 계속 호미로 흙도 파기도 하고 고구마 감자를 캘 때 계속 흙과의 접촉을 하잖아요. 이 피부하고 접촉을 할 때 그게 곧 바로 얼싱이다, 접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맨발 걷기 운동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맨발로만 해야 되는구나, 반드시 접지는 발로만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몸의 피부 어느 곳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손으로 만지셔도 접지는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암 환우분들은 일주일에 무조건 5번 이상은 하셔야 된다. 거의 매일 하셔야 된다. 그런데 빠지는 날이 거의 없어야 돼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빠질까 말까인데 되게 찝찝해요. 하루 빠지면, 어싱을 하루 안 하면. 이제 몸에 익어서 그러는 건데 그거만큼 효과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지금 얼싱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얼싱에 관련되어 있는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 몸에 있는 혈액도 정전기가 일어나요. 왜냐면 마찰 때문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막 피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세포끼리도 부딪히고 하기 때문에 정전기가 일어나요. 정전기는 곧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겼을 때 활성산소가 거기서 마이너스를 뺏어가게 되면 거기서 또 이상한 반응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 그런데 얼싱을 하게 되면 함과 동시에 몸에 있는 혈액이 점도가 되게 묽어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등치 좋으신 분 3분이 있는데 조그만 통로를 한 2명 정도 가면 딱 좋은 통로를 가야 하는데, 등치 좋은 사람이 3명이 꼭 끌어안고 이렇게 막 가려고 하면 거기에 편하게 갈 수 있을까요? 편하게 못 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씩 가면 돼요. 거기서 말하는 혈액의 제타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혈액의 점성 농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싱을 하게 되면 이 혈액이 묽어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명이 뭉쳐서 가는 게 아니라, 그 3명이라는 건 뭐냐면 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혈액이 뭉쳐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얼싱을 함으로써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너, 나, 다른 사람. 그래서 혈액순환이 상당히 왕성해지고 좋아진다. 그러면 뭐 그 이후에는 좋아질 게 엄청 많죠? 산소 공급이 원활해질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정전기가 많이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우리 영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역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정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장점들도 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싱을 하면
산이나 바다나 뭐 뻥 뚫려 있는 또 나무가 많은 숲이 많은 자연에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가 있죠? 피톤치드, 산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다시피 호흡을 깊게 들여 마시고 호흡 들여 마시는 호흡보다 더 많이 내려뱉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큰 호흡을 꼭 밖에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또 뭐가 있죠? 우리 몸은 항상 따뜻해야 된다. 저체온에 암은 강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계는 저체온에 상당히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저산소를 조심해야 된다.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으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계는 점점 튼튼해지지만 암이나 암세포나 이런 것들은 산소 공급이 많을수록 효력이 점점 떨어진다. 그래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아야 된다. 근데 그 산소를 어디서 공급을 받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산이나 바다 같은 데서 정상적인 공해가 덜 있는 그런 산소를 많이 흡수하시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점점 우리가 중화를 시키고 희석을 시키면 우리 몸의 염증이 완화가 많이 되고, 이제 제 경우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옛날에 이렇게 두피 같은 데서도 약간 염증 같은 게, 가려움증 같은 게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팬티 라인이라든지 사타구니 주변이라든지 항암은 받고 나서 항암을 받은 후에 염증들이 막 생겼어요. 갑자기 이런 데서 막 빨간 점이 막 올라오고, 막 그런 트러블들이 막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싱을 하면서 거의 8, 90%는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도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데, 이제 사이판은 좀 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옛날에 비해서는 거의 80% 이상 피부가 좋아진 것 같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느낍니다. 그다음에 혈액만 해도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혈액 검사를 하는 날, 혈액 검사를 하기 전에 보통 40분에서 1시간은 반드시 어싱을 하고, 걷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과는 항상 당연히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얼스윙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 몸을 원래 정상 모드로 변형시켜주는데 얼스윙만 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뭐 우리가 보통 비타민도 먹고 뭐 야 어지럼증 생겼어 막 철분 먹으려고 그러고 야 뭐 이상해 막 피에 구루병 생기고 막 입안에 막 허는 것 같아. 그럼 막 비타민C 막 먹으려고 그런 거 하지 이제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끊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좀 더 줄이고 어싱 같은 걸 꾸준하게 하시면 그 약을 안 드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요즘에 지금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 박동창님이라고 이거 책 만드신 분인데 맨발 걷기의 기적이라는 책을 제가 구입을 해서 한국에서 갖고 와서 읽고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치유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치유 사례라는 게 혈액에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바로 효과 오는 거, 혈압 있으신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몸이 좀 여기저기 뻐근하고 피곤하고, 그 다음에 뭐 편두통 있으신 분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거 보면, 길면 3개월 정도? 보통 1개월 안에, 어떤 빠른 분들은 2번 만에, 2번 맨발 걷기를 1시간, 2시간 하고 나서 2회 정도 하시고 나서도 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픈 곳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몸이 찌뿌둥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얼싱을 하는 게 더 몸에 좋은 것 같은 걸 느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나이하고 이름만, 실명만 다 게재가 돼 있거든요. 뭐 어디 사시는 누구 이렇게 자세까지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안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뭐 유튜브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뭐 네이버 아무데나 치시면 맨발 걷기의 효능 효과 뭐 이런 거 치시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있는 이 사이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름이잖아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어싱하기 상당히 좋은데 한국은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춥잖아요. 그래서 추운데 그 맨발로 걸으란 말이에요. 그건 안 되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겨울에 해야 되는 이유.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항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접지를 했었을 때 저항이 많으면 우리 몸에 접지가 되는 거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 그래서 저항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예를 들어서 구리라든지 뭐 은이라든지 뭐 백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항값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통한다는 거죠. 전기가.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간에 전화라고 하는 게 뭐 그냥 전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이 저항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접지가 되긴 되는데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을 따지고 보면
겨울이 저항값이 훨씬 낮다. 그래서 겨울에 하는 어싱이 더 효과가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하려고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게 좀 있겠죠. 첫 번째, 방한복, 털모자, 목도리, 장갑, 그 다음에 종아리 같은 데 덧댈 수 있는 어떤 감싸개들. 그래서 발바닥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로 덥다고 옷을 갑자기 벗으신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천천히 하셔야 돼요. 절대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앉아 계셔도 돼요. 걸으시는 게 너무 힘들면 발바닥을 잠깐 대고 너무 차가운데 하는 발바닥 좀 비볐다가 또 다시 접지시키시고 조금만 뭐 10m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꼭 100m 걷고 1km 걷고 꼭 많이 걷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접지가 주 요인이기 때문에 보통 맨발 걷기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맨발로 접지만 해도 되지만 걷기까지 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지만 하셔도 효과는 있다. 그렇지만 걸음을 같이 걸어주면 걷기에서 오는 그런 운동 효과가 좋기 때문에 걷기 운동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접지 운동을 하신 다음에 바로 따뜻한 물로 씻으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찬물로 씻은 다음에 발을 싹 닦아서 조금만 있으면 아마 열이 조금 나실 거예요. 열이 나면 주무시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고 발 상태를 보시고 발에 맞는 발 크림이라든지 영양 보습이라든지 영양제를 충분히 발라주셔서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때도 주무실 때 이렇게 수면 양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싸 주셔서 따뜻하게 해서 항상 피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해보시고 나게 되면 아마 아실 거예요. 무좀이라든지 발에 있는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세 사라진다는 거를, 그래서 그가 얼마나 더 좋아진다는 거를 아마 알게 될 겁니다. 밑창이 깔려있는 그 신발이 막 발전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1960년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인류 최악의 발명품은 바로 신발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이니까 신발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인류가 점점 병들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일조를 한 거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땅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는 게 바로 신발이 역할이었으니까요. 물론 그거만큼 편한 것도 있지만 우리 발은 보통 약간 이렇게 구부정하게 생겼잖아요. 팔이 이렇게 판판하지가 않고 약간 구부정하게 생겼죠. 안에가 이렇게 파여 있죠. 뒤꿈치가 있고 이렇게 앞꿈치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완충작용을 하게끔 인체가 아주 신비롭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완충작용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신발 안쪽에 울룩불룩 나와서 모든 면이 다 닿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구와의 접지도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완충작용까지도 다 방해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에 완전히 막아주기 때문에 조금 더 안 좋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서 다른 염증도 계속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얼싱에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좋다가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 환우분들은 움직이실 수 있다면 꼭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근처에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10분, 20분이라도 차를 타고 가장 가까운 공원을 알아보셔서 흙이 있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이렇다 그러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시고 나서 제 팔이가 이래서 자꾸 영상 찍을 때마다 얼싱얼싱하고 뭐 해보세요 좋으세요 맨날 바닷가 밟고 막 풀밭 밟고 이래서 이러는구나. 저도 오죽하면 제가 무슨 뭐 얼싱 전도사도 아니고 물론 전도하고 싶으면 굴뚝 같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늘 강조하지만 암 환우분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암 환우분들의 가족분들도 꼭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암 환우분들은 일주일에 5번 이상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얼싱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께 장담해 드리는데 저는 제가 이미 겪었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좋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얼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은 되게 많아요. 적혈구와 백혈구 이게 안에 들어가서 제타 전이가 어떻게 돼 있고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은데 그냥 제 방식대로 그냥 압축해서 편하게 조금 쉽게 말씀드린 거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아리까리한데 그러면 제가 오히려 링크를 알려드려서 그 링크를 보고 서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우리 암 환우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제팔TV에서 화이팅! 대한민국도 화이팅!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웃음 잃지 않는 하루, 긍정적인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팔TV 김제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